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이자 맞고 원금 조금 갚는 날엔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는데 그 다음 달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정부가 7년 넘게 빚을 못 갚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는 피땀 흘려 다 갚았는데 안 갚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냐고요? 이 말 듣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이수입니다. 올해 61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1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와 관련해 어르신 상담도 많이 해왔고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복지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 본 경험도 많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채무 연체자 중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이라고 해요. 저희 또래, 우리 부모 세대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상담소에선 60대 자영업자분들이 사업 망하고 나니까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다시 시작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빚을 안 갚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식 결혼이나 부모 병원비,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 결국 감당이 안 된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소비가 줄고 세금도 줄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정책이 무조건 좋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밤낮 없이 일해서 갚았는데 버틴 사람만 혜택 받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현실을 안고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에 대해 찬찬히 풀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고 누구에게 혜택이 가며 성실한 분들을 위한 보완책은 무엇인지까지요.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관련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내놓은 채무 조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화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약, 기금 개선, 그리고 마지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을 위한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우선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무담보 빚이 여기에 해당돼요. 쉽게 말해서 정말 오랫동안 빚을 못 갚아서 아예 포기한 상태였던 분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제도인 거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 탕감받을 수 있어요. 전부 사라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80% 정도 감면받고 나머지를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혜택만으로도 약 113만 명이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부산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니 정말 큰 규모죠. 이 다음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제도약 기금이란 게 있어요. 이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인데 최근에 대대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엔 업종 제한도 있고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이번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1억 원까지의 무담보 채무를 90%까지 탕감해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미자 씨라는 63세 자영업자 분이 계세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카드론까지 쓰시게 됐대요. 결국 9천만 원의 빚이 생겼는데 이번 제도를 신청하면
8천만 원 이상이 탕감되고 남은 1천만 원은 최대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니 월 4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중요한 건 이번엔 업종 제한도 없어졌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일부 전문직은 제외됐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도 사라졌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새로 창업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대략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성실하게 빚 갚아온 우리는 뭐가 있나요? 정부가 그것도 고려하긴 했습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7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엔 7년간 이자를 1%포인트 깎아주고 이미 폐업한 분들은 1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기존에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이었던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로 약 19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아쉬움은 있어요. 성실하게 빚을 다 갚은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 상환 완료자에게 신용점수 가산이나 소액, 정책금융 우대 같은 보상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탕감받은 분들이 일정 기간 금융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신용관리 상담도 받게 하는 등 재기 이후의 길도 정부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빚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예방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해요. 어르신 대상의 금융상담 창구나 복지관 내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쉬워져야겠죠. 결국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을 위한 공정함 사이의 균형. 이 두 가지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정책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정책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